네, 안녕하세요. 아라리오 방송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 호흡이 변화해 가는 과정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많은 길을 왔었는데요. 그 생명 호흡이 이제 발전해 가는 과정을 어, 5단계까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먼저 이 이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사전에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은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몸과 의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잖아요. 네. 변화시키는 과정인데, 어, 이제 전체적으로 10단계가 있는데, 10단계 안에 5번째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운을 느끼면서 내가 호흡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 단계에서 지금, 기운을 내쉴 때 이렇게 자전시켜서 응축하고, 마실 때 풀어주고, 그게 이제 5번째에서 첫 번째 순서. 이제 두 번째 순서는 내쉴 때 자전시키면서 응축해주고, 그대로 이어서 마실 때에도 자전시키면서 풍부하게. 그러면은 내쉴 때는 솜사탕이 작아지듯이, 마실 때는 솜사탕이 커지듯이. 이렇게 호흡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쉴 때 자전시키면서 기운을 끌어들인다. 그 다음 풀어주면서 기운을 중심에 풍부하게 하고, 이제 그 단계가 있죠. 이제 그 호흡이 되면 이제 마실 때 편안히 크게, 내쉴 때 관략근을 잡아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꽉 잡아주면서 응축하는 연습을. 그럼 마실 때 풀어주면서 자전시켜서 풍부하게, 내쉴 때 관략근 잡아주면서 좀 밀도 있게 응축해주는, 계속 자전시키면서 네, 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 유지하면서. 이제 그게 되면은 마실 때 편안하게 솜사탕이 커지듯이 자전시키면서 호흡 마시고, 내쉴 때 밑에서 항문에서 끌어올려서 응축해주는 호흡. 내심과 동시에 그렇죠. 밑에서는 끌어올리는 밑에서. 네, 그렇죠. 느낌으로. 이제 내쉴 때의 기운을 밑에서 끌어올려서 응축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호흡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들숨과 날숨의 방향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마실 때는 편안히 위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풍부하게 해주고, 내쉴 때 밑에서 끌어올려서 관략근 잡아주면서 응축해주고, 이제 그 호흡을 이제 같은 하루에 반복 이제 변화를 해서 호흡하셔도 되고, 다음날 바꾸셔도 되고, 이제 반대로 마실 때 그 밑에서 끌어올리면서 풍부하게, 그 다음에 내쉴 때 위에서 내려오는 기운을 끌어들이면서 응축하는 호흡.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죠? 될 때까지? 위아래에서 동시에 들어올 때까지. 맞아요. 이거는 실전이에요. 예. 실전이기 때문에 한 단계가 될 때까지 집중해서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위아래 동시에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위아래에서 동시에 들어온다. 마실 때도 위에서 들어오고 밑에서 올라오고, 그렇죠. 내쉴 때도 위에서 같이 된다고요? 동시에. 그렇죠. 그럼 마시는 숨이나 내쉬는 숨이나 구분이 안 가는 건가요? 그 대신에 이제 마실 때는 풍부하게 크게 하고, 내쉴 때는 응축해 주는데,
태풍의 눈처럼 관략 방향이 위아래에서 기운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 태풍이 이게 자전하는 계속, 것처럼 예, 그렇죠. 양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끌면서 이렇게. 아, 네. 음. 자전하면서 위아래에서 기운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그 호흡이 되면은 우리가 태극이 두 가지 기운이 있잖아요. 네네. 하늘 기운, 땅 기운,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근데 이제 그 호흡이 되시면 태극 호흡이 되시면 이제 건건 호흡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하나가 더 추가돼요. 이제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원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원기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죠? 신장. 그렇죠. 신장.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운을 상합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늘과 땅과 나의 기운을. 그 노란색. 네네. 그래서 삼태극이죠. 삼태극. 삼태극. 또 삼조고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땅에서 이제 하늘에서 오는 기운은 이제 머리에서 그럼. 이렇게 쭉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거는 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뭐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중심에서 위에서 들어온다, 아래에서 들어온다, 옆에 신장 쪽에서 들어온다는 것만 의식하시면 돼요. 신장 쪽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그 뒤쪽에서 들어온다는 느낌. 신장이 뒤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 허리 쪽에. 허리 뒤에서. 네. 그러면 위에서 이제 오고 밑에서 오고 신장 쪽에서 그렇죠. 등 뒤에서 오고 이 세 가지가 그렇죠. 같이 이렇게 회전한다. 그러면 이 날개가 네. 이제 세 개가 네. 되는 거죠. 더 강력하고 힘이 예. 세 개가 되는데 그렇게 이제 호흡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위아래에서 기운이 동시에 들어오면 이제 호흡 방법이 좀 틀려져요. 그때 중심에 두고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호흡을 했다면 네. 그것이 이제 동시에 들어온다. 네. 동시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움직여줘야 돼요. 네. 움직여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배꼽 아래 5cm 아래에 관원혈이 있어요. 네. 뒤쪽에 꼬리뼈 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앞뒤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우리 몸 전체에 가장 그 주요한 기운의 흐름길이 동맥과 인맥이라고 그랬죠. 네. 그 동맥과 인맥의 기운의 그 순환을 활성화시켜줘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호흡하냐면은 이제 마실 때 이렇게 앞쪽에서 관원 쪽에서 크게 계속 자전하는 거죠. 크게 하면서 내쉴 때 뒤쪽으로 꼬리뼈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응축해 주면서 계속 자전하는 상태. 마실 때 편안히 풀어주면서 앞쪽으로 보내시고 이때는 그 태풍의 눈 네. 중심이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전에는 중심은 꼬리뼈에 있으면서 네. 기운만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때는 중심 자체가 이동한다는 얘기죠. 기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중심으로 기운이 솜사탕이 이루어지듯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솜사탕 그 돌아가는 그 네. 모터 중심이 이제 그 중심. 전에는 한 군데서 돌다가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전까지는 이제 나무의 뿌리 부분에서 계속 활성화시키는데 동시에 들어오면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이 우리가 뭐 숨도 쉬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기운이 동시에 들어오면 이렇게 관원성골로 이동시키는 호흡을 해줘야 된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랬죠? 동맥과 인맥에 더울 기운을 네, 움직일 수 기운을 있는 활성화시켜준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쉴 때에는 꼬리뼈 쪽으로 엉축을 해주잖아요. 예. 꼬리뼈 쪽으로 엉축을 해주면은 이 척추를 타고 기운이 올라가게 돼요. 동맥이 그렇죠. 활성화되겠네요. 동맥으로 기운이 네.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쪽을 돌아서 여기가 이제 동맥의 끝이에요. 인중 쪽이. 그러면 이제 앞쪽에서 마실 때 풍부하게 하면 기운이 내려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뒤로 내쉴 때 응축해주면 밀어 올리겠죠. 그러면 밀어 올리는 기운, 끌어내리는 기운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네, 이 임동맥의 기운의 순환이 원활해진다. 그럼 왜 그 흔히 그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이 인동 유통한다고 하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되는 것인데 그걸 일부러 막 기운을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크게 그러니까 어떤 공전을 시키는 것이죠. 중심에 있을 때는 자전하잖아요. 네. 크게 도는 것은 이제 공전을 하는 것인데 뭐 지구도 자전하고 공전하잖아요. 태양도 자전하고 공전하죠. 이제 그런 원리로 기운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활성화된 기운을 일부러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뭐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돌리지 않아도 그렇게 네. 기운을 앞뒤로만 움직여주면 그 그렇죠. 인맥과 동맥에서 이 기운이 저절로 활성화된다.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활성화되는데 뭔가 우리가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잖아요. 네. 기운의 움직이는 것은 기운의 움직임도 우리가 의식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길을 익히는 것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뭐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척추를 따라서 이제 목을 통해서 머리 가운데로 올라오죠. 이제 머리 가운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 뭐 귀 뒤로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천돌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에 목 아래쪽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거기 천돌 쪽으로 기운을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머리를 올렸다가 자연스럽게 내려서 길을 익히는 거예요. 길을. 그럼 고개 조금 잘 내시면 이제 머리 쪽으로 올려서 앞쪽으로 이렇게 돌렸다가 반달 모양으로 다시 가운데로 내려서 인맥 쪽으로 이제 길이 있는데 원래 인맥은 이 앞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혀를 이제 움직이는 때가 있는데 이제 기운이 활성화될 때 나중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길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익혀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그것을 이제 앞뒤로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네. 그러면 세 방향에서 동시에 기운을 상합시키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태풍의 눈이 자전하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세 방향을 의식하지만 네. 나중에는 그냥 전방위적으로 기운이 들어오게 되고 하는데 그 호흡을 할 때에는 앞쪽에서는 관략근을 한 5% 정도 조여주셔야 돼요. 약간 응집력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쪽으로 끝까지 앞쪽에, 갔을 때 그렇죠. 앞쪽에 마실 때는 관략근을 살짝 잡아주시고 5% 정도. 내쉴 때 뒤쪽으로 엉축해주죠. 그때는 한 80% 정도 꽉 잡아주셔야 돼요.
인식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실전 노하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뭐 책이나 이런 데서는 잘안 실전이라서 나오는데. 아직 그 기운이 형성이 안 된 뭐 상태에서 그 감을 느껴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왜 하는 거죠? 전 그 변화 과정을 일단 한번 네, 안내를 해주신다고 해서 네, 그래 이제 우리가 결국은 건강과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행복을 찾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어떤 나의 고집이나 에고 네. 그 안에 갇혀 있는 나를 밝은 세상으로 탈출시키는 과정이에요. 네. 우리가 뭐 동굴의 우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의 어떠한 계획된 내가 틀을 가지고 있는 에고 안에서 우리가 의식이 갇혀 있단 갇혀있죠.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그렇죠. 예. 좀 말이 어렵기는 한데 쉬운 말로 우리가 자기의 고집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느끼는 대로 환경의 지배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편협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동굴 안에 있는 그런 삶에서 동굴 밖에 밝은 세상으로 우리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네. 탁 트인 공간으로. 그렇죠. 그럼 의식이 깨어나야 그게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내가 옛날에 뭐 축구 좋아했는데 이제 야구 좋아하는 걸로 바뀌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그런 것이 그런 아니고. 차원이 아니고. 그러면은 뭐 내가 동굴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다 각자의 동굴 안에서 지금. 그렇죠. 네.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그래서 뭐 깨달음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깨어나라 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뭐 영성을 찾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동굴 안에서의 편협한 그런 생활에서 동굴 밖에 밝은 네.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움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가는 것이 그것을 얻는 것이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얻는 것이다. 그 방법을 그렇죠. 가르쳐 드리고 그렇죠, 있는 이제. 중이죠 지금. 그럼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방법은 갈 수 있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말씀드리고 거예요. 있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뭐 많은 노력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뭐 히말라야 16자를 등반한다든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어떤 분은 뭐 지구를 뭐 자전거 타고 일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요트를 타고 뭐 지구를 일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사막에서 사막을 쫓아다니면서 몇 년씩 어떤 새로운 삶을 경험하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데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작은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내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야는 좀 넓어지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목마름이 네. 금세 목마름이 찾아오죠. 근데 그런 방법들이 어렵잖아요. 내가 뭐 현실의 삶을 다 뒤로 하고 뭐 몇 년씩 시간을 내야 되고 그렇죠. 시간을 내서 금전적인 면도 네, 뭐 수행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잠깐씩 시간을 내서 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 그것이 이 생명댐의 호흡을 활용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또 쉽고 당장 내가 필요한 육체적인 건강, 네. 뭐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것부터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리적인 움직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그 생명 에너지를 편안함을 느끼면서 생명 에너지를 소통시키는 과정, 그리고 또 그 중심에서 이렇게 기운이 활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이제 기운을 증폭시키는 네.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꼭 필요하냐? 그럼 이 기운을 증폭시키는 게 왜 필요한 거예요? 빨리 나로부터 탈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도 맞는데 변화에는 에너지가 들어간다. 이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호박 같은 네. 내 육체와 의식이 있다고 해봐요. 네. 그럼 그것을 말랑말랑하게 갈고 닦아서 빛이 나기 시작해서 투명하게 텅 빈 하늘처럼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 생명의 에너지, 생명댐의 에너지와 잘 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이 경락이 아닌 곳이 없고 경혈이 아닌 곳이 없어요. 그럼 그것을 다 이 어떤 벽 같은 것을 철조망 같은 상태로 만들고 모기장 같은 상태를 만들고 그런 것이 다 사라진 텅 빈 하늘처럼 변화시킬 수가 있다. 몸이 하늘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하늘처럼 맑은 이렇게 날씨처럼 변화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 몸도 의식도. 그래서 몸이 의식의 일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몸과 의식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그 차이인 것이고,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나의 의식이다. 영혼이다. 그것이 소크라테스 말씀드렸잖아요.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 영혼을 돌보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아무튼 뭐 그 네. 취지는 뭐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요 이제 그 생명 호흡하는 과정이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다 그렇죠. 보니까 내가 그 단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좀 이제 그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예, 그래서 이건 너무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정도로만 알려주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극히 일부분이겠지만 이런 것을 애타게 찾는 분들이 계세요. 네. 혹시 맞습니다. 요 단계가 필요하신 분들이 그렇죠, 있을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자신도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지만 이것을 정말 잘 가르쳐 줄 수 있으신 분이 거의 없으세요. 네. 예. 그래서 뭐 정말 애타게 찾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가능한 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과정은 실전이고 이제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과정이다. 그럼 아직 이제 이 단계를 뭐 소화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직 대부분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아직 뭐 2단계까지 이렇게 아직 호흡이
발전되지 못하는 단계의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거 그냥 가볍게 예, 그냥 그렇죠. 이제, 예, 듣고 듣고 예,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야겠네요. 네,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뒤로 네. 그 기운을 풍부하게 관원 쪽에서 풍부하게 끌어들이고 이때 관략근을 5% 정도 조여주시고 내쉬면서 뒤쪽으로 강하게 응축해 주시는데 관략근을 80% 정도 응축하시면서 이 호흡을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호흡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많이 끌어들이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길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손바닥 노공이라고 그래요. 발바닥 용천. 그 다음에 머리 전정맥회에서 기운이 풍부하게 쏟아져 들어올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운이 들어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손바닥 발바닥에서? 당연하죠. 이건 뭐, 실전이에요. 녹두님은 이해하시겠네요? 아 예. 이제 그냥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제 발을 뻗고 수련을 할 때 뭐 여기다 다림이나 뭐를 댄 줄 알았어요. 예, 열감이 느껴져서. 아, 열감으로 이렇게 예.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렸더니 이제 소통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그럼 이게 실제적인 그런 느낌이 실제로 그래서 거네요? 하다가 제가 눈을 뜨고 발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손도 갖다 대봤어요. 왜 누가 다리미를 갖다 댔나 해서 양쪽 그렇듯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그런 거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을 계속 하게 되면 이 파이프를 통해서 네, 바람이 세게 들어오듯이 들어오니까. 기운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가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용소 현상이 나타나요. 용소 들어보셨죠? 예, 이렇게 네. 못에서 회오리 쳐서 이렇게 그렇죠. 팥죽 강물에서 같은 게 이제 아래쪽이 파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계속 흐르다가 이 도는 현상이 나타나죠. 돌다 보면은 위에서부터 끌어들이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개의 원이 에너지의 원이 생기는데 머리 위에서 기운이 돌면서 빨려 들어오고 이 중심에서 도는 단계가 함께 그러면 에너지의 원이 에너지의 태풍이 머리 위에 하나 이 중심에 하나 두 개가 생기죠. 그 위에가 머리 안이 아니고 머리 위에서 생긴 느낌이라고. 그렇죠. 위에서 생기죠. 왜냐하면 그것도 참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머리 속에서 이게 어떤 그 회오리 느낌이 아니라 그럼 머리 바깥에서 이렇게 그 느낌이 전달된다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기운이 들어오죠. 왜냐하면은 지금 통로가 좁은 상태잖아요. 중심에서 강하게 끌어들이니까 미처 막 줄 서는 사람들처럼 미처 못 들어오고 얘가 용소 현상이 나타나서 이렇게 도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운이. 그러면 머리카락도 뭐 이렇게 팔랑인가요? 그런 거는 그렇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게 머리가 이렇게 아주 부드러우면 움직일 수도 있죠. 네. 이건 실제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 장풍도 써요. 장풍. 네네. 장풍에 의해서 촛불도 끄고 뭐 사람도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에너지이기 때문에 미세한 움직임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물리적 실체가 느껴진다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단계를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때 이제 7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기운이 그렇게 활성화되면 반드시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네요.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네요, 몸에서.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이 단계에 가면. 아,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실전이기 녹두님도 때문에. 그러셨어요?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저야 뭐 시시때때로 변화가 있으면 말씀드리니까. 계속 지도를 예, 받으시니까 예. 그러셨는데 그럼 혼자 하다가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두려울 수 있겠네요. 그러시겠죠? 두렵죠. 왜냐하면 이 단계에 가게 되면 그 중심에 형성되었던 기운이 움직여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자려고 한다. 편하게 자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운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무슨 마치 공처럼 뭉글뭉글. 그렇죠. 태풍의 눈이 움직이듯이 움직여요. 그러면 호흡 수련을 안 하고 있을 때도 기운이 막 그렇죠. 일상에서도 형성된 형성이 기운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 중심을 어디에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되면은 중심을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회음이나 관원이나 다른 데에 중심을 잡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기운을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중간 통로를 막게 되면은 기운이 순환이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그렇죠. 예.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여전히 중심은 이제 꼬리뼈로 가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둬야 되는데 이제 그 단계에 가면 그 머리 위에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하나, 그 다음에 중심에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하나 생기게 되면 이제 호흡 방법이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기운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 편안히 내가 풀어졌을 때에는 기운이 움직여서 우리 몸이 필요한 것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알아서. 그렇죠. 그때 이제 어떤 현상을 경험하셨죠? 언제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상단전 터질 때? 용소 현상 이 중심에서 기운이 흘러가면서 허리 쪽이나 위에 가슴 아래쪽이나 그래 우리 신경총이라는 다발이 있어요. 신경총. 뭐 태양신경총도 있고 그곳을 통해서 딱 그 접점에 이르면 기운이 쫙 빠져나가게 돼요. 마치 불꽃놀이 할 때. 그렇죠. 경험해 보셨죠? 예예. 무대 왜 이렇게 그 젊은 가수들이 막 댄서들이 춤출 때 앞에 무대 앞에 이거 팍팍 쏘올리는 불꽃놀이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장치. 불꽃놀이처럼 그것처럼 탁 퍼지는 현상. 기운이 세면 그 폭죽놀이 할 때. 폭발하듯이 폭탄이 폭발하듯이 이렇게 쫙 번쩍하는 것도 느껴지고 그래요. 신경총을 자극하면 신경총에 이르면 그 기운이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 신경총을 타고 번져서 그렇죠. 그때 그 느낌이 이렇게 빛이 폭발하는 원래 거예요. 그 신경을 말씀하시니까 신경이 사실 전기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느낌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그거를 무슨 미신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혼자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다가 어느 기회에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길래 그때 내놓았어요. 저 이런 경험했었다고. 네, 너무 미신 같은 그런 기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었던. 근데 이 진도를 계속 나가야 되는데. 아니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실전으로 이제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 혼자서 감내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도자의 지도가 필요하다. 네. 그러면 일단 시간이 이제 이번에 이제 그 5번째 단계에서 이제 6번에 대한 설명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7번 설명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